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올해는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이라고 합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글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 누구나 쉽게 배우고 읽고 쓸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한글의 존재 이유가 무색하게도 한글 홀대풍토가 퍼지면서 국적불명의 언어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개인수 기자입니다. 한창 입주 중인 청주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편의시설 안내간판이 모두 영어로 써 있습니다. 관리실은 매니지먼트, 도서관은 라이브러리, 노인정은 시니어 클럽으로 마치 외국에 와 있는 느낌마저 듭니다. 다른 신축 아파트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은 킨더가든, 노인정은 실버룸으로 한글은 오히려 보조적인 역할에 그칩니다. 신축 아파트의 고급화 전략과 한글은 촌스럽다는 인식이 맞물리면서 영어 안내 간판이 양산된 겁니다. 네, 보신 것처럼 최근 지어진 아파트들은 내부 시설을 대부분 영어로 표기해 놨습니다. 어린이나 고연령층 등 영어와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시설의 용도를 한 번에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버룸 이러면 뭐 하는 데 같으세요? 모르겠어요. 우리 나이 때는 옛날에 이제 많이 공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한글 해야 얼른 알아듣게 영어로 해놓으면 좀 힘들어요.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국적불명의 엉터리 외국어까지 동원하는 게 과연 고급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편하겠죠. 저도 그냥 그런 게 영어로 다 이렇게 바뀌는 것보다는 고유의 우리말들이 있는데 굳이 영어로 바뀌는 건 저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한글. 하지만 정작 우리 생활 속에선 그 뿌리조차 흔들리고 있습니다. CJB 뉴스 개이수입니다. 행정기관에서도 한글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공공기관에서조차 푸대접을 받는 우리말의 실태를 김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입니다. 인포그래픽, SOC, 리플릿, 인프라 등 국민들에게 정책을 알기 쉽게 알려주는 화면에서조차 외래어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도내 지방자치단체 역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커뮤니티 플랫폼부터 최근 문을 연 충북 콘텐츠 코리아 랩까지 언뜻 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단체명들이 많습니다. 혹시 저거 보시면 이해가 가세요? 안 가지. 아무것도 몰라요. 여기서 뭘 하는 건지도 모르고. 홍보를 위해 쓰는 보도자료의 외국어 남용은 더욱 심각합니다. 바이오, 페스티벌, 센터, 심포지엄, 파트너십, 모델, 세션, 그룹 멘토링, 컨설팅 등 굳이 쓰지 않아도 될 외국어가 단락마다 등장합니다. 경찰과 소방도 예외는 아닙니다. 폴드론 수색대, 누리캅스, 웨어러블 캠 등 문법 파괴 단어부터 사이카라는 은어까지 공문서에 버젓이 등장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언어 사용은 일단 국어기본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단어와 문장을 잘 선택을 해야죠. 백성을 어여삐 여겨 한글을 반포하노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이 한글날을 맞아 새겨야 할 세종대왕의 정신입니다. CJB 뉴스 김우준입니다. 572도를 맞은 어제 한글날을 기념해 도내에서도 한글 관련 문화행사가 열렸습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진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한글의 중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알렸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산신령이 연못에서 꺼낸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나무꾼에게 한글에 대해 설명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배울 수 있는 글이 한글이란다. 금도끼, 은도끼 등 여러 동화를 각색해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인형극입니다. 아이들은 눈높이에 맞춰진 쉬운 설명으로 과학적인 한글에 대해 배워갑니다. 큰아이도 같이 봤는데 큰아이도 보면서 많이 또 한글이 또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좀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행사장 한쪽에선 한글 체험 활동이 한창입니다. 아이들이 만든 부채와 종이꽃다발을 장식으로도 손색이 없는 알록달록한 한글로 꾸며졌고 인근엔 한글 모양의 색종이들이 벽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색종이엔 삐뚤빼뚤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 들여 쓰여진 글씨들로 빼곡합니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부터 소중한 가족들에게까지 감사의 마음이 담겼습니다.
우리 가족들, 친척들 건강하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행사에선 글꼴 경연대회와 한글 받아쓰기 대회도 함께 열리는 등 시민들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한글이 우리 민족 최고의 창작품이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초등학교 저학년 한글 책임 교육 강화에 나섰습니다. 도교육청은 선행학습 없이 교육과정으로 한글을 깨우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의 한글 교육 시간을 25시간에서 68시간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학습 지원단을 운영해 난독증 등의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전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그마치 2만 상자, 현재 충주 거점산지 유통센터에 남아있는 홍로 사과 재고 불량입니다. 이게 왜 심각한 상황인지 홍우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접시 영도시에 맞춰진 사과 저온 저장고에 10여 미터 높이로 상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충주 거점 산지 유통센터가 지난달 수매한 홍로 사과는 15kg들이 9만 상자, 아직도 2만 상자가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올봄 냉해, 여름 폭염 등으로 사과 작황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대개 홍로는 추석을 앞두고 차례 선물용으로 대형 매장 등에서 판매되는데 일정 크기 이상의 기준을 맞추지 못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홍로 판매의 데드라인이 오는 20일이라는 데 있습니다. 오는 22일부터 32만 상자 분량의 부사사과 수매가 시작되기 때문에 저온 저장고를 비워둬야 하는 것입니다. 초과를 세척을 해서 판매한다는 마케팅 개념은 없었는데 그런 상품들도 개발을 해서 다각도로 그 판매 촉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싼 값의 사과를 좋은 사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만약 재고 소진이 안 되면 멀쩡한 사과가 주스 공장으로 넘어가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수매가 대비 한 상자당 무려 3만 원의 적자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충주시와 과수연합회에서 7천만 원을 들여 사과 판촉을 벌이고 있지만 무엇보다 도내 자치단체 차원의 대대적인 사과 팔아주기 운동이 절실해졌습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최근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전시들이 인기를 끌면서 청주 지역 전시 문화의 다채로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첨단 IT 기술로 살아있는 움직이는 반고의 전시를 비롯해 영상으로 일상의 갈등을 표현한 기획 전시를 이윤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불멸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대표작 밤의 카페 테라스가 살아 움직입니다. VR 체험기를 쓴 관람객이 카페 안으로 직접 들어가 담배를 피고 걸어다니는 반 고흐를 만납니다. 디지털 붓으로 직접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영화 속에 제가 들어가 있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접근할 때는 테이블에 막 부딪히는 느낌도 들었는데 제가 투명인간 된 것 같이. 반 고흐의 명작 170여 점이 첨단 IT 기술을 통해 미디어 아트로 재구성됐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스크린과 가상현실, 증강현실로 재현해내는 데 성공한 겁니다. 미디어 아트라는 IT 기술을 접목해가지고 좀 더 고흐가 화폭에 담지 못했던 공간의 깊이, 바람의 느낌 이런 것들 다 더해서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아주 대중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미디어 아트 전시가 되겠습니다. 식사를 하는 며느리의 옷 속으로 시어머니가 끊임없이 토마토를 집어넣습니다. 쉽게 버려진, 그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쓰레기 봉투에는 소외된 우리의 삶이 녹아 있습니다. 작가는 인간관계에서 반복되는 내재된 갈등과 불평등의 구조를 현실적 관계에 빗대어 드러냅니다. 지역에서는 많이 없지만 이제 요즘 트렌드이기도 하고 그 회화 작업보다는 좀 쉽게 그리고 이제 시각적으로 그 영상 미디어에 이제 매체에 익숙한 관람객층이 많으니까. 빈센트 반 고흐 미디어 아트전은 올해 말까지 청주 대농공원 다목적 문화관에서 2018 국제기획 화이트 섀도우는 12월 8일까지 우민 아트센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음성군이 글로벌 리더 육성을 위해 건립한 유엔 평화관이 오는 12월 초 개관합니다. 12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유엔 평화관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세계 각국에서 받은 기념품 전시관과 유엔 체험관 등이 들어섭니다.
음성군은 유엔 평화관 개관식에 반 전 총장도 초청할 계획입니다. 최근 5년간 충북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400명 가까이 사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과속교통사고로 44명이 숨지고 344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도내 과속교통사고 건수는 모두 164건으로 3분의 1가량인 60건이 지난해에 발생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시행에 따라 오는 11월 말까지 집중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경찰은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2월부터 사고 다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안전띠 미착용 적발 시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3세 미만 어린이가 위반할 경우 2배인 6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10회 청주시장기 장애인 롬볼 대회가 오전 10시 30분 장애인 스포츠센터에서 열립니다. 제천에서는 2018 한방바이오박람회 폐막식이 오후 6시 한방바이오박람회장에서 있습니다. 증평에서는 발레로 보는 동화 콩쥐팥쥐 이야기가 오후 7시 30분 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고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충주 16도 등 15도에서 17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는 가운데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다소 춥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